30대 후반 남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대한민국 평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굴고 걷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별거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적당히 괜찮은 곳으로 가고 너무 늦지 않게 군대도 다녀오고 그 뒤에 평범한 회사 취직하고 그렇게 살았지요. 취직해서 돈 얼마 모으고 그 돈으로 대출받아 집 사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정말 제 인생에서 특별했던 경험이라고는 하나도 내세울 만한 게 없었습니다. 제 와이프도 조금 화려한 과거가 있는 척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만큼 평범하면 평범했지 말처럼 화려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랑 연애를 했던 남자만 세봐도 손가락 10개로 모자라서 발가락까지 써야 한다 어쩐다나 자랑처럼 말하는데 그럴 사람이었으면 저같이 심심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으려나 싶더군요. 그래도 본인이 화려한 과거를 가졌다니 그냥 믿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20대 후반쯤에는 설레이는 일도 많았고 새로운 경험을 원하긴 했지만 상황이 많이 따라주지는 못했네요. 그나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넘어갈 때쯤 아내를 만나게 돼서 더 젊을 적에 원하던 경험들은 아니지만 나름 행복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부터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기에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도무지 의욕이 솟지가 않았습니다. 아내도 어디 쏠쏠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는 데이트 비용을 제가 다 내거나 하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 돈이 곧지 돈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집에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라도 뭐 굳이 공유할 만한 취미를 찾는다면 못 찾을 것도 없었는데 아내는 결혼하고부터는 점점 저랑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었고 너무 편해져서 그런 거라면 편해져서 그런 거겠네요. 그렇게 하루는 지루하게 천천히 가고 일주일은 정말 더럽게 빨리 흘렀습니다. 회사 안 나가는 주말에도 어디 나가지 않고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쉬는 게 전부다 보니 시간이 정말 쏟은 살 지나가듯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언젠가부터는 저나 아내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면 저도 심심하니 다른 거 한다고 제 방에 틀어박혀 혼자 지내기가 일쑤였고 그렇다 보니 같이 잠에 드는 시간도 달라지고 없어지다 시키겠지요.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지니 식사도 같이 안 하게 되더군요. 같이 밖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거기에 두 사람이 또 식성도 다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 언젠가부터 두 사람 사이의 대화조차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사라져버리니 두 사람은 정말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의식적으로 퇴근하면 서로 사랑은 있는지 얼굴 도장 정도만 찍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래도 지각하면 안 되니까 깊이 잠든 것 같으면 깨워주고 하면서 말이죠. 부부라기보다는 룸메이트가 되었다고 하는 게 맞지 싶은 상황에서 저랑 아내 사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한 재미있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인연으로 모든 게 시작되었지요. 하지만 그 사건은 잔잔한 수면 위에 돌입화장을 만들어가듯 큰 변화로 바뀌어갔습니다. 오래전이라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피가 펄펄 끓던 20대 초반에 그나마 저한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겠다며 여기저기 저를 끌고 다니던 학교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던지라 선배를 따라서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생각처럼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 선배와의 관계는 그 선배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고 선배가 군대에서 전역할 때는 제가 또 군대에 가게 되면서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를 20년이 가까이 지나가는 최근에 와서 우연찮은 기회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워낙에 부침성이 좋고 능글맞은 사람이라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건네더군요. 저였다면 혹시나 착각한 게 아닐까 해서 망설이거나 대연락 없이 지냈는데 이제 와서 무슨 하고는 그냥 말았을 텐데 말입니다. 선배를 우연찮게 만난 곳이 동네 마트였습니다. 요즘 그나마 집에서 아내랑 서로 있는 둥 없는 둥 살고 있는데 혼자서 잠이라도 깊게 들려면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하는 게 좋더군요. 그나마 요즘 마트에서 위스키 같은 양주를 팔고 있어서 편하게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재회를 한 곳의 위치상 선배가 이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덕분에 마트에서 꽤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예상대로 선배는 제가 사는 곳에서 몇 분 걸리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더군요. 당연히 결혼은 했고 와이프랑 같이 장 보러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장 보는 거 따라다니기 귀찮아서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양주 코너에 오게 된 건데 거기서 저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선배와 한참 대화를 하는데 뒤에 누가 커다란 카트를 낑낑대며 끌고 오더라고요. 선배의 와이프였습니다. 저보다 연하였지만 어찌됐든 형수님이지요. 선배가 형수님을 부르더니 저를 소개를 시키더군요. 대학 시절에 저만큼 영리하고 말 잘 듣는 후배가 없었다면서 짧은 시간 같이 지낸 것밖에 없는데 저에 대한 걸 꽤나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형수님을 제대로 못 쳐다봤는데 동네 마트에 장 보러 오는데도 참 화려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랑 3살 차이 나는 선배지만 형수님은 저보다 6살이 연하였으니 거의 10살이나 차이 나는 와이프를 얻은 방법이 뭐였나 궁금하더군요. 나이만 어린 게 아니라 참 예의도 바르고 어려서 그런가 더 쾌활해 보였습니다. 저랑 간단히 인사를 끝내고 이제 자기도 장을 볼 거 다 봤다고 하면서 가자고 하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걸어가면서 장난도 치고 사이가 참 좋아 보이더군요. 사이 좋은 두 부부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랬던 적이 있었던가 싶기도 하고 선배 말로는 결혼한 기간이 저랑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어찌 저 두 사람은 저렇게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입니다. 당연히 선배가 먼저 연락을 해왔네요. 선배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할 줄 알았는데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어서 연장자인데도 자기가 먼저 했다며 예전 저를 대하듯이 장난 섞인 말로 저를 나무라더군요. 집도 가깝다 보니 멀리까지 가서 만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선배가 자주 가는 바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만나게 되었지요. 양주 한 병 시켜놓고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제가 술이 많이 들어가서 그랬나 선배한테 비법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선배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는 표정으로 무슨 비법이 필요하느냐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 저랑 제 와이프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는 제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이유가 뭔지 알겠다는 듯한 말투로 오래돼서 그렇구만 하면서 당연한 거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부부라면 특히나 우리처럼 아이가 없는 부부라면 당연히 겪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서요. 애 없다고 언제까지 애인처럼 지낼 수 있었겠냐고 하면서 새로운 자극이나 경험이 있으면 자연스레 사라질 일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몰랐어요. 일단 선배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가면 자동적으로 알게 될 테니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부부 동반으로 만날 자리나 한번 만들어 보라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배와 함께 자리를 만들었는데 세상이 참 좁다는 게 무슨 말인지 와닿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선배가 아내가 말했던 자기의 화려한 과거와 연관이 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선배가 제 아내와 과거의 연인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선배도 몰랐던 일이고 아내도 제가 선배와 같은 학교 출신인 건 알았지만 너무 다른 두 사람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었는데 사실 저는 선배와 같이 놀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즐거운 자리를 원했는데 자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배와 제 와이프가 오랜만에 둘이서 옛날에 연애한 이야기를 하면서 의기투합을 하더군요. 덕분에 저랑 나이 어린 형수님은 꺼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자리에 있는 사람인 듯 없는 사람인 듯 그냥 술잔만 비우고 조용히 있었더랬죠. 그나마 술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니 형수님이 저한테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자기 남편이랑 어떻게 알게 되었냐부터 모임 나오기 전에 오빠한테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듣고 나왔다 하면서 평범한 이야기만 주고받았습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솔직히 조금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좋은 선배이긴 하지만 아내의 옛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낸 것도 있고 영 껄끄럽더라고요. 아내는 처음에는 뭔 부부 동반 모임이냐며 그렇게 질색을 하고 분위기 봐서 중간에 일찍 나오겠다 하더니 벌써 술을 몇 잔이나 마신 건지 싶더군요.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인데 그것도 독한 위스키를 얼음도 없이
저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아내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참 형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느라 신경을 안 썼는데 아내가 선배와 엄청 가깝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앉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연찮게 예전에 우리 둘이 뭘 어떻게 하고 저떻게 했다 하면서 잘 맞았는데 하면서 요즘 부쩍 끝에 생각이 난다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까지 듣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자꾸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정신줄 좀 차리라고 암만 예전 애인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남남이고 남편의 선배이고 거기에 결혼한 남자라는 눈치도 줄겸해서 헛기침을 하면서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가게에서 나왔는데 아내는 제가 나가든 말든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더군요. 술도 깰 겸해서 밖에 찬 공기 좀 맞으러 나와 있으니 가게의 문이 열리고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형수님이 나오더라고요. 괜히 제가 형수님까지 눈치를 보게 만든 건가 싶었는데 형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너무 잘 맞아서 자기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며 자기도 답답해서 나온 거라고요. 형수님도 티는 내지 않았지만 옛 연인하고 애기 투합해서 다른 곳은 신경도 쓰지 않는 남편을 보니 싱숭생숭했나 봅니다. 그래서 둘이서 찬 공기를 맞으며 가만 서 있었는데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형수님한테 이만 들어가자고 말을 했는데 형수님이 저한테 저 두 사람 방해하지 말고 우리 둘이서 따로 시간을 좀 보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를 골려줄 생각으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따로 시간을 보내자는 게 뭐 근처 포장마차라도 가서 우리끼리 따로 2차나 하자는 말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선배가 사는 아파트더더군요. 제가 조금 껄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니 요 근처에 괜찮은 곳도 없고 집에 양주 좋은 거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나 마시자고 집으로 온 거랍니다. 안주로 할 만한 치즈랑 견과류도 있고 그렇다고요. 선배하고 제 와이프가 밖에서 양주 마시고 있는데 우리가 암만 자리를 피한다고 해도 소주에 우동 같은 거 먹으면 손해보는 기분이 들지 않겠냐며 설득을 하더군요. 집에 들어가니 인테리어도 요즘 감성으로 잘 꾸며놓고 TV도 엄청 크고 잘 사는 듯 보였습니다. 여러모로 선배의 삶이 내 삶보다 나은 것 같아 부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그 열등감 때문인지 술이 몇 잔 더 들어가고 은근슬쩍 제 옆 자리로 가까이 다가와 앉는 형수님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다기보단 저는 술이 몇 잔 들어갔어도 정신이 또렷한 상태였으니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이겠지요. 아내와도 벌써 마지막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를 정도로 까마득한데 오랜만에 느낀 그 설렘은 세상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었고 더군다나 제 평생 아내 말고는 다른 여자는 몰랐던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몰려드는 죄책감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후회부터 들기 시작하더군요. 형수님 입장에서는 재미만 보고 정신 차려 도망가는 비겁한 행동처럼 보이긴 했겠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참 그 여운을 떨쳐내기도 전에 가봐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은 저를 뜯어말리더군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지금 집에 가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거라나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애초에 처음부터 남편이 그러니까 선배가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한 소리가 애초부터 이걸 목적으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저를 도와주고 싶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선배도 선배 나름의 재미를 찾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이 상황은 저만 제외한 모두가 암묵적으로 합의를 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제가 이미 바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때 밖에서 찬 공기 쐬고 정신 좀 차리겠다고 했던 순간에 세 사람은 이미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형수님이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기만 하면 제 와이프랑 선배는 둘이서 저희 집으로 향하기로 이미 말이 끝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긴 시간을 보내기로 했으니 지금 돌아가 봐야 선배랑 아내가 붙어먹는 꼴만 제 눈으로 보게 될 뿐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수님이 그렇게 해도 재미는 있겠다고 하더군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돼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했는데 형수님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나이 차 10살이나 나는 부부인데 세대 차이 때문에 둘이 잘 통하지도 않고 선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쪽 집도 아예 없이 지내게 되었더군요. 애도 안 생기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가 틀어져
이혼까지 가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때 두 사람을 구원해준 게 동네에 비밀리에 존재하는 소모임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새로운 재미를 찾고 즐거움과 만족을 얻게 되니 싸우는 일도 현저히 줄고 행복해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저희 또한 그 단계나 마찬가지 똑같은 치료법을 알려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란스럽겠지만 아마 좋아할 거라고요. 그 말을 한번 두고 보자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선배 집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집에 가니 아내만 혼자 있을 뿐 선배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저한테 점심을 먹자고 하면서 뭘 먹고 싶냐 물어보더군요. 저도 뭘 귀찮게 음식을 하냐고 그냥 나가서 사 먹자고 하고 오랜만에 둘이 나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건 오랜만이었던지라 어색했지만 나름 대화도 나누고 오랜만에 연애 시절 때 기분도 내고 그랬네요. 현재 와이프와는 연애할 때처럼 사이가 좋습니다. 선배처럼 같이 장도 보러 다니고 단골 집에 가면 인구 부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네요. 선배 부부와도 자주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선배가 자꾸 저희한테 권하길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소모임의 저랑 제 아내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아내는 은근히 호기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빨리 마음 다잡고 한번 나가보려고요. 선배 말로는 동네 사람들이다 보니 소모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자기는 동네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가입되어 있는 모임이 있는데 뭐 하면 그런 데를 소개시켜 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고민하다가 동네 소모임에 참석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선배의 인생을 달라지게 해준 그 소모임일 테니 저 또한 다른 곳보다 더 신뢰가 가고 호기심도 생기기도 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